해양경찰이 신설에 나선 해경 인재 개발원을 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국에서 최종 3파전으로 압축됐는데 충남 두 곳이 포함되면서 유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진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전남 영암의 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당진시는 성문면 상봉 일원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어망 등 200톤을 모두 수거하도록 조치했으며 업체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당진에 수소 저장 시설을 갖춘 부두가 조성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등 9개 기업은 2030년까지 4,500억 원을 투입해 송산 일반산단합 공유 수면에 부두를 건설하고 암모니아 저장 탱크를 설치합니다. 홍성 갈산면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해경 인재 개발원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최종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는데 이 중 2곳이 충남 지역입니다. 2년 전 중부 해경청 유치에 충남 5개 시군이 뛰어들었지만 고배를 마셨던 만큼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 교육원입니다. 수용 인원이 늘면서 신입과 재직자 교육을 분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1,700억 원을 들여 추가로 인재개발원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직원 등 200여 명이 상주하고 연간 7,000명가량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 경쟁도 치열합니다. 최종 후보지에 오른 곳은 충남 2곳을 포함해 총 3곳. 먼저 당진입니다. 당진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차로 1시간 거리인데 2024년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하면 서울까지 접근성은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해경 주요 기관 4곳이 몰려있는 인천과도 가장 가깝습니다. 후보지 바로 옆 저수지를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인근 평택 당진항에 해경 전용 부두가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당진은 경계의 70%가 바다와 접목된 해양의 도시이자 바다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이 발달한 임해형 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해양 실습 위주의 교육과 정원한 환경을 보유한 해양의 도시 당진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며 다음은 보령입니다. 보령은 전국 단위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경쟁 지역 중에선 국토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 또 접근이 유리한 해경청 근무 인원이 해경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후보지는 대천항 인근 국유지로 개발이 용이하고 바로 옆에 바다가 있습니다. 해양 관광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도 내세웁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가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휴양 도시잖아요. 그 위상에 걸맞게 저희가 1조 4천억 규모의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도 공공기관과 민간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양경찰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강원도 삼척이 교통 접근성과 해경 관련 시설 인접성 등을 앞세워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최종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 결과는 당초 예정된 시점보다 2달 뒤인 내년 2월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시가 성문면 삼봉리 일원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200톤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0월 이곳에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폐비닐과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으며 CCTV 등을 통해 전남 영암의 한 업체가 불법 투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는 조치 명령을 내려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으며 불법 투기 핵인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당진에 수소 저장 시설을 갖춘 부두가 2030년까지 조성됩니다. 충남도와 당진시, HDC, 현대산업개발 등 9개 기업 대표는 송산 수소 부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4,500억 원을 투입해 당진 송산 일반산업단지 앞 공유 수면에 부두를 건설한 뒤 4만 톤 규모의 암모니아 저장 탱크 4기를 설치합니다.
충남도는 이번 부두 조성이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12분쯤 홍성 갈산면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벽면 페인트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지면에 뚫어놓은 구멍에 빠져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복부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지하와의 연결 작업을 하려고 뚫어놓은 구멍에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는데요. 김난영 아나운서는 네. 겨울나기 준비 잘 해두셨어요? 겨울나기 준비요. 일단 보일러를 켰고요. 네. 그리고 두툼한 겨울 잠옷을 이제 묵혀뒀던 잠옷을 세탁해서 꺼내놨죠. 네, 그렇죠. 보통 도심에 살고 계시는 대부분의 시민분들 겨울나기 준비 모습일 것 같은데 네. 조금 다른 모습, 산촌에 사시는 분들은 어떨지 궁금해요. 네,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추위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분들의 월동 준비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지난해 6월 자연이 좋아 귀촌한 차순민 씨.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인 산꼭대기 마을에 집을 지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영하 20도 추위를 이곳에 와서야 경험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영하 25도까지 여기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물 뿌리면 막 이렇게 얼 정도로. 산촌에서 맞는 두 번째 겨울. 작년보다 더 철저히 월동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뜨거운 물입니다. 아침이면 수도가 얼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전에 물을 뺐는데도 아침에 물을 틀으면 수도꼭지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 드라이기로 말리든가 아니면 더 물을 부어야 되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로 40분. 발이 묶일 경우를 대비해 생필품을 미리 쟁여둡니다. 뭐 필수품들은 항상 그 좀 많이 이제 쟁여놔야 되는 부분. 야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준비를 해서 비닐하우스에 안에다 미리 이제 묻어 좀 두고 그런 형태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난방은 화목난로로 해결합니다. 기름 연료나 연탄보다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미리 충분히 장작을 쪼개 놓습니다.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추위지만 차 씨는 자연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 여기에서 이제 그 공기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풍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햇살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으니까는 뭐 아직까지는 그 싫다라는 것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예산군이 추진하는 덕산시장 활성화가 민원과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햇빛, 비, 눈 등 방지로 전천후 상행위, 현대적인 상점과 정비로 이미지 개선,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 대형마트 대항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오거리 정육점에서 덕산 주방까지 160m에 폭 7m 규모의 아케이드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설치 구간 상가주와 토지주의 100% 동의를 전제로 상인 희망도 조사, 결과 분석, 사전 컨설팅, 상인회를 통한 사업 신청 순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23일 덕산 주민종합복지센터에서 첫 공청회를 열었지만 참석 인원이 10명이 안 될 정도로 상인들의 관심이 적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상가주 A씨는 매일 장을 서는 곳이나 아케이드가 필요한 곳이지 5일장에 얼마나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일조권, 조망권 등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인 B씨는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을 이유로 들지만 아케이드 설치로 피해를 본 지역도 있다며 정작 지원해야 할 쇼핑몰 플랫폼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당초 2019년 준공이 목표였던 올류 스튜디오도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했는데요. 이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80억 원 규모 덕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덕산시장 올류마당에 먹거리 교육장, 셰프 운영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2층 건물을 신축해 축제와 이벤트, 특화 먹거리 개발 등을 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7월 한 차례 설계를 변경해 같은 해 완공했어야 하지만 난전 공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무점포 상인들의 민원과 상인회 간의 이견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난제였던 인근 건물 매입에 합의하면서 내년 봄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저마다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관철하려다 보니 발생한 갈등으로 생각한다며 다른 의견도 경청하려는 토론 문화가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저녁 시간대 홍성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 직진 진행 중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정차 중인 덤프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운전 시 선행 차량이 주행 중인지 정차 중인지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 베테랑 운전자라고 해도 항상 긴장하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며 감속 운전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8월 홍성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 진입 직전 초록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데요. 교차로 진입과 동시에 전동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동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는데요. 교차로 신호 위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황색 신호는 적색 신호와 마찬가지로 정지 신호입니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안전하게 정지선에 멈출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2월 아산의 한 도로. 암행순찰차 전방으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 중인 이륜차가 보이는데요. 횡단보도를 살피며 추격에 나서려는 순간 또 다른 이륜차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두 대 모두 검거되고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빠른 배달, 속도 경쟁을 위한 신호 위반. 교통법규 위반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행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경렬비열도 영어 표기 오류를 시정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지난해 3월 태안 경렬비열도의 구글 영어 표기가 잘못됐다는 제보를 받고 시정 요청을 한 결과 1년 8개월 만에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시정되기 전에 잘못된 표기는 1898년 2월 미국 해군 함선 이동 기록에 남아있던 것으로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유초, 중, 고등학교 건물에 있는 모든 성면을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학교 건물 성면 면적은 지난 2014년 기준 203만 제곱미터로 조사됐으며 올해까지 77.2%를 제거합니다. 남은 성면은 994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성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성면 폐증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요양원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백신은 코로나19 기존 바이러스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데요. 1차와 2차 접종을 했고 마지막 접종 이후 90일이 지난 성인은 누구나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희망자는 위탁 의료기관에 당일 접종 또는 예약 접종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